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모터의 윤수입니다. 자, GV80 쿠페입니다. 사실 뭐 제가 GV8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거의 못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노멀 GV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차감, 야, 이 돈 주고 사는 패밀리 SUV인데 이거 뒷자리 승차감 이거 말 되냐? 나 이거 용납이 안 된다. 그리고 GV80 쿠페도 이미 한번 리뷰를 했었죠. 근데 이 쿠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디자인이 이거는 쿠페형이라고 하기에는 애가 너무 곱등이 같다, 너무 엉거주춤하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포츠 성향의 SUV라면 노멀 버전과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차별화된 하체의 느낌이나 X6처럼 혹은 뭐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라도 좀 더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정말 1도 느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GV80 쿠페에 와서도 이 차량을 좋게 평가하지는 못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죠. GV80 쿠페 그 3.5 일렉트릭 슈퍼차저까지 들어간 모델을 샀는데 이거는 네가 타본 거랑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타볼 생각 있어?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뭔가 타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일단 받아다가 타봤습니다. 며칠 동안 타봤고, 사실 오늘 일요일이에요.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에이 뭐 다르겠어 하고 그냥 타보고 잘 타봤습니다 하고 차량 다시 돌려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주말을 끼고 받았는데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점들이 느껴져서 뭐 그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네요. 자, 운전하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려봐야겠지만 출발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후드 열어서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도대체 어떤 놈이고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고 왜 필요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운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이게 사실 현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벤츠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내연기관이 언제까지 생명이 연장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번 후드 열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일단 좀 후드 여는 소리가 1억짜리라고 하기에는 좀 자, 보시죠. 자, 일단 이 V6 3.5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기존 모델과 크게 다른 거는 없어요. 일단 뭐 V형이고 실린더가 3개씩, 그래서 6기통이다. V형으로 6기통이다. 그리고 원래 이 V6 3.5 엔진이 트윈 터보였거든요. 그래서 얘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를 압축시켜주는 터빈이 여기 하나, 그리고 여기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얘도 원래 모델과 똑같이 양쪽에 터빈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트윈 터보 6기통 3500cc 구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도대체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왜 필요한 건데? 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원래 저기 들어가 있는 이 터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면은 한쪽에서만 설명을 할게요. 자, 터빈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이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터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. 엔진이 막 이제 배기가스를 뿜어요. 이제 막 실린더들이 막 운동을 하면서 배기가스를 막 뿜어. 그러면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그 터빈 안에 있는 그 프로펠러를 막 돌리는데, 근데 이 프로펠러를 잘 보면은 이 옆에 있는 프로펠러를 같이 자기가 막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돌아나가는 힘으로 자기가 도는데 자기가 돌 때 그 옆에 있는 애도 같이 돌아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프로펠러는 뭐 하는 애냐? 지금 그래픽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걔는 이제 차가 폭발하기 위해서 엔진을 먹는 라인, 흡기 라인. 그래서 이 터빈이라는 거는 이 골뱅이 같은 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두 개가 붙어서 한쪽은 배기 라인이 지나고 한쪽은 흡기 라인이 지나는 이게 터빈의 기본 원리입니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도대체 또 뭐하러 프로펠러로 돌리고 있냐 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시키기 위함이죠. 이제 압축된 공기가 폭발됐을 때는 그 폭발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터빈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기존과 동일한 출력을 사용하면서도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터빈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터보 엔진의 원리고, 얘도 그거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왜 필요하냐? 기존의 이 터빈 시스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.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시키려면 프로펠러가 돌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온다? 배기가스의 힘에서부터 온다. 그러면 배기가스가 막 열심히 엄청나게 많이 뿜어져 나오지 않는 저RPM 상황, 막 1000rpm, 1500rpm 이럴 때는 터빈이 거의 안 돌 거잖아요. 그러면 그때 어떻다? 이제 차가 안 나가고 이제 답답하고 이제 굼뜬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준다.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터빈들을 막 작은 걸 쓰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작은 터빈을 쓰면 또 이제 고출력으로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공기를 압축시키는 양이 또 작아지다 보니까 너무 또 터보 엔진으로서의 효율이 떨어지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작은 터빈 하나에 큰 터빈 하나를 조합하기도 하고 이제 별의별
별 난리들을 다 치는 게 이제 터보 엔진인데, 자, 요즘에는 이제 뭐 전기차도 나오는 세상에,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도 있는 세상에 차량 안에서 48V 이런 이제 고전압 시스템들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이제 수월한 세상이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겁니다. 저 배기가스가 막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기 바로 그 직전 상황에는 그냥 전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강제로 초반에만 딱 압축시킨 공기를 엔진 안에 넣어줄 수만 있으면 이 터보렉이나 그 답답한 느낌이나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거를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? 네,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렇게 해서 적용된 게 바로 일렉트릭 슈퍼차저고, 어디에 들어가 있냐?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네, 얘입니다. 얘예요. 보이시나요? 자, 그리고 현대마크 옆에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일 수도 있는 저 로고는 네, 보그원합니다. 그래서 요거 네, 보이시죠? 조 라인으로 엄청나게 빠른 RPM으로 돌아서 자기가 압축한 공기를 여기다가 이제 서포트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. 그 결과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이 돼 있는 차와 적용돼 있지 않은 차, 처음에 딱 악셀을 때렸을 때 완전 그 극초반에 그 막 1500rpm 이하에서의 그 토크가 상승하는 그 곡선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.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내도록 달리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또 구간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토크 자체도 또 상승할 수 있고, 그리고 어차피 저 RPM에서 이제 얘가 서포트를 해줄 게 확실시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갔던 터빈들은 아예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오히려 고 RPM에 특화된 터빈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양쪽에 터빈이 들어가 있는 구조는 동일하지만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되면서 기존 터빈의 사이즈 자체도 더 커졌다라는 거, 그리고 이 느낌은 G90에 들어가 있을 때와 또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자, 정말 잠깐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너무 길게 했네. 자, 이제 출발해 보시죠. 자, 그리고 출발을 하면 사실 많이 타볼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여기서 끝나요. 네,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이걸로 이미 끝나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세요. 악셀 또 보여드릴게요. 한 번 더 보세요. 야, 그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기존 GV80에 들어가 있는 그 3.5 터보 엔진을 이제 경험해 보시 못한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건 완벽하게 다른 엔진입니다. 자, 그리고 꼭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아니더라도 그냥 컴포트에서도 차이는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지거든요. 자, 악셀 이게 원래 기존 3.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저렇게 악셀 딱 때리면은 이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, RPM이. 그러니까 사실 그 대배기량의 그 고출력, 고토크를 타는 맛이 사실 일반 도로 운전하면서는 다 저 RPM에서 우린 토크를 느껴야 되는데, 그걸 못하니까 야, 3.5를 타면 뭐하냐, 이거 2.5보다 더 답답해라는 말씀을 항상 이제 드려왔던 건데, 얘는 사실 그 저 RPM에서의 답답한 느낌들이 그 거의 다 사라져서 좀 신기한 수준이고, 그리고 꼭 뭐 완전 처음 스타트할 때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 뭐 60, 70, 뭐 100km 아래에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다닐 때 있잖아요. 이럴 때도 기존 3.5 터보랑 비교한다면 악셀량을 쓰는 것 자체가 한 반 이하로 줄어드는 느낌이에요. 왜냐면은 걔는 밟아도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또 악셀을 깊게 밟게 되고, 또 깊게 밟다 보면은 결국에는 킥다운 돼가지고 RPM이 확 치솟는 이제 이거를 좀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좀 많았다라고 하면은, 얘는 그냥 이렇게 툭 갖다 대고 있으면은 굳이 RPM을 막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제 토크가 좀 느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운전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. 이런 상황. 그냥 1500rpm인데 그냥 악셀에 정말 살짝 발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툭툭툭툭만 쳐줘도 토크가 굉장히 좀 즉각적으로 나와서 운전이 진짜 편합니다, 이거는. 자,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엔진이 G90에도 들어가는데, G90이랑 좀 가장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그 앞쪽에, 이거는 추정이에요. 그냥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반응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? 지금 이런 상황에. 그래서 G90 때는 확실히 그거를
그 저RPM에서 토크를 좀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차잖아요. 이렇게 즉각적으로 빡 뛰어나오면 사람 목이 또 제껴질 수 있으니까 뭐하러 굳이 럭셔리카에서 그런 세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, 단지 정말 부드럽게 이 토크를 조금 더 풍부하게 살려주는 느낌 정도로만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G90에서는 여기 와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반에 차가 확 튀어나가는데 좀 도움을 주게끔 하는 세팅을 했다는 게 운전을 하면서는 일단은 느껴져요. 지금 이런 것도 원래 이제 안 돼, GV80. 오우.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거는 얘가 지금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면서 모터도 같이 들어갔잖아요. 근데 어쨌든 모터도 힘을 보태긴 보태잖아요. 기본적으로 모터는 이제 발전 역할을 메인으로 하고 시동을 부드럽게 껐다 켰다 해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, 어쨌든 모터도 구동력을 주긴 하는데,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랑 같이 들어가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제 모터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일렉트릭 슈퍼차저의 역할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. 그런 것까지 느껴지지는 않아요. 근데 어쨌든 그냥 현대기아에서 발표해놨던 이 자료를 베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, 일렉트릭 슈퍼차저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.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아무래도 이 전기로 공기를 확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과급을 해줄 수 있는 장치다 보니까 네, 일렉트릭 슈퍼차저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,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미션이 좀 다릅니다. 원래 들어갔던 그 8단 후륜 미션 같은 경우에는 2.5고 3.5고 뭐 GV80 뭐 쿠페고 G90이고 뭐고 그냥 사실 시종일관 되게 그냥 부드러운 세팅이었거든요. 근데 지금 얘는 변속 속도도 그렇고요, 이 엔진의 힘을 뒤로 빼는 이 직결감도 그렇고, 그리고 변속 충격까지 막 만들어내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 속도랑 직결감 자체는 어쨌든 그 GV80 쿠페에서도 그 2.5나 3.5 일반 엔진 들어간 모델들이랑 다른 게 지금 느껴진다. 좀 놀랍습니다. 한편으로는 트랜스미션만이라도 지금 이거를 3.5 슈퍼차저에만 할 게 아니라 일반 2.5나 3.5도 다 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네, 지금 여기서 이제 승차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네,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이 차 승차감은 너무 아직까지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예 확 더 스포티하게 가든가 아니면 아예 컴포트하게 가든가 네, 좀 해야 되지 않나.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다면 네, 그런 생각을 하는데, 다른 거 다 떠나서 네, 일단 이 엔진의 세팅은 네, 조금 놀라워서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게 지금 요즘에 보면은 뭐 전기차로 가는 와중에도 그 전기차도 굉장히 좀 되게 세분화되고 있잖아요. 막 그 fuel-cell EV, ER-EV, 그리고 내연기관도 하이브리드 만들고 뭐 PHEV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MHEV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파워트레인이 좀 세분화돼서 가고 있는데, 사실 현대가 이 내연기관 고출력 엔진은 사실 이제는 좀 이건 완전 가망이 없다,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, 그래도 오늘 조금 요 차로 네, 가능성은 네, 좀 볼 수 있지 않나. 만약에 내연기관이 계속 이어진다, 그리고 그 내연기관으로 고출력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또 하이브리드를 묶어가지고 고출력을 현대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가능성을 오늘 좀 본 것 같아서, 현대 N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바로 전기차로 다 안 넘어가면은 뭐 하이브리드 N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? 네, 그러면 이렇게 또 활용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네, 전 너무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죽어도 살 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옆에 누가 산다 그러면은 네, 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. 너무 못생겨서. 네. 그럼에도 이 엔진은 우리가 알고 있죠.